드립니다. 저는 동갑내기 신랑을 둔 주부랍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가 아직 없답니다. 요즘처럼 낙태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에 지금까지 그 흔한 임신이라는 걸 한번 못 해봤습니다. 처음 1, 2년은 꿈같은 신혼이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계속 아기가 생기질 않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병원도 다녀보았지만 별 이상은 없다고 하더군요. 신랑도 같이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역시 이상이 없다면서 기다려보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분야의 전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았더랬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신랑이 거의 무정자에 가까운 희소정자증이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나보다 신랑이 더 안쓰러워 보여서 위로하느라고 내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성 본능이라는 거, 그거 참 무서운 것이더군요. 절망했습니다. 천사 같은 신랑은 그런 나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아이들 손을 잡고 가는 많은 엄마들을 보는 것도 내게는 커다란 슬픔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도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대부분 자녀 양육 문제가 주된 이야기거리가 되다 보니 내 쪽에서 그들을 멀리하게 되더군요. 이웃을 사귀는 일도 곤욕이었습니다. 항상 먼저 묻는 게 아이에 관한 질문이다 보니 역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에 매달렸습니다. 운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아이가 없는 빈자리를 채울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그 빈자리를 대신하진 않더군요.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신랑과는 여전히 소꿉장난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늙어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그건 변함이 없겠지만 무언가 늘 허전해지는 기분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무언가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만 할 것 같은 다급해지는 마음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TV 광고 속에 나오는 아기들의 해맑은 미소만 보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안정된 노후도 좋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 있는 생활도 좋고 무엇에든 매인 것 없이 자유스러운 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것들조차도 진력이 납니다. 그냥 소꿉장난이나 하면서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나를 설득하는 그저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큰애기 같은 신랑을 저버리기도 힘들고 입양도 생각해보았지만 신랑은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만큼 그건 싫다고 하고 그렇다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 막막함에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왜?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빈 구석은 나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나는? 그 누구도 이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경험이 없어서 답변이 곤란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냥요. 익명씨 그냥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이거 인상 쓰면서 심각하게 물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본인은 힘들겠지만 하루 이틀쯤 고생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일 당장 해결책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오죽 갑갑했으면 총각한테 이거를 지금 고민이랍시고 보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답답한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웃기네요. 이거 뭐 아무래도 번지수를 좀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제 딴에는 지금 글을 읽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래도 참 다행인 케이스예요. 저희 누나도 결혼하고 나서 꽤 오랫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아주 양쪽 부부가 병원 다니면서 같이 고생하고 굉장히 어렵사리 애를 얻는 과정에서 아주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애 덜컥 배가지고서는 그러는 사람들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애 만들기가 힘들어서 애 배가지고 시집 오는 게 혼술감 들고 오는 거다라는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닌 우리 엄마 입에서 그런 표현 나올 때 저는 정말 쇼크 먹었었고요. 그리고 주위에도 보니까 제 동생 뻘 되는 아이들도 결혼해놓고서 애기 안 생겨가지고 고생들 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고 하니까 요즘에 확실히 그 애 생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 배 불룩해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이제는 뭐 마냥 손가락질하고 창피할 만한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낙태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그런 거죠.
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그래도 신랑이 얼마나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아기가 안 생길 때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부부가 같이 짊어지는 고민이고 지금도 뭐 익명 씨는 남편 네 탓이잖아 하면서 막 부부가 갈라지진 않았지만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대단할 거예요. 그 여자가 성녀다. 흔히 그런 못된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임신 못한 여자들한테. 그런 경우에도 뭔가 자기의 그 인간으로서의 생물학적인 특성, 종족 번식에 대한 기본이 안 된다는데. 그래가지고 컴플렉스나 이런 마음의 상처 많이 받겠지만 남자도요. 아니 남자가 번식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게 안 나온다는데 얼마나 깝깝하고 주변에 사실 주변 모든 상황에서 다 우울해지고 인생 전체가 망가지거나 부부 사이가 망가지거나 이런 일도 흔하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에. 근데 부부 간의 어떤 지속적인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고 서로 위로를 하고 계신 상태니까 저는 솔직히 한숨 돌렸다고 생각해요. 이 이후에 입양을 하든 어떻게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든 아니면 두 부부가 정말 학처럼 우아하게 살면서 애새끼들 치닥거리 안 하면서 늙어가든 시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 씨가 그러니까 지금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첫째는 아직 이 이야기는 시작도 되지 않았고 끝날라면 멀었고 긴 전투고 주위 옆에 지금 변수가 많으니까 쉽사리 절망도 하지 말고 조금 느긋하게 생각을 해보시라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딴 얘기하기 전에. 자, 과학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요. 다른 해결책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도 첫 임신은 20대 쪽에 젊었을 때 그래도 애도 낳고 그리고 초산을 20살 쪽에 20대 때에 한 다음에 그리고 아기를 안 낳다가 40 넘어서 노산을 하는 건 괜찮은데 초산을 30, 40 넘어서 하는 거는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거 아실 거예요. 그 뭐 초산이라고 해도 30 넘어도 되고 안 넘어도 되고 세월 좋아지고 인큐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40 넘어서 그때 정말 아기 갖게 되면 그때까지 애 안 기르면서 돈 벌어놨을 거 아니야. 아, 인큐베이터 옆에다가 30대 대기시켜 놓을 수 있잖아. 괜찮을 거예요. 일단 뭐 인공수정이라든가 이런저런 과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희소정자증인 상태에서 희소정자증이 완전 무정자증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거의 무정자에 가깝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인공수정을 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기대를 품으면서 본인들 스스로의 아이를 갖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입양은 남편이 강하게 거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글쎄 남편 입장에서는 입양을 한다라는 사실이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에다가 결정타를 날려버리는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나 과학의 발전이나 치료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다 끝난 얘기가 돼버리는 그런 깝깝함으로 보이려는지 아니면 더군다나 이렇게 모성애가 강한 익명 씨가 나중에 아기 낳고 나서 자기 내팽개쳐버리지 않을까라는 그 약간의 피터팬적인 귀여운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영숙이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너랑 결혼한다 그래도 애는 절대로 못 낳는다고. 막 넌 애새끼가 내 마누라한테 매달려가지고 막 젖 먹고 있고 막 그런 거 보면 나는 잡아가지고 내팽개쳐버릴 거야. 너 내 건데 왜 너는 우유 먹으면 되잖아. 이씨 그러면서 던져버리지. 그걸 왜 미쳤다고 내 마누라를 내 새끼랑 왜 같이 쉐어를 하냐고. 난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양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최대한 자기 친자식을 가진 것 같은 상태에 가깝게 만들려고 입양을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부모가 나중에 나타나서 우길 염려가 없는 신원이 확실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 아이처럼 애정을 붙일 수 있는 머리도 기왕이면 똑똑하고 깐난쟁이를 보고 뭘 그걸 알겠냐면은 얼굴도 이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친자식을 대치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입양을 하는 자세에서 그렇게 좋은 자세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입양은 어디까지나 입양이고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내 아이처럼 길러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걔가 정말로 친자식처럼 나중에 자라줄 거를 기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친자식을 갖지 못한 그 부분을 메꿔달라고 그 부모 없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 위치에다 틀어박는 것 또한 옳은 태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을 하셔도 지금처럼 미칠 것 같은 갑갑한 상황이다라는 시기를 좀 지나서 마음이 좀 안정이 됐을 때, 당신의 마음이 매우 캄하고 매우 클리어할 때, 그럴 때 침착하게 입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입양이 너무 안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가령 남편 의견하고도 안 맞죠. 그리고 본인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마음이 앞서서 갑갑해 하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입양 절차라든가 인공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천천히 알아보시면서 조금 더 기다리시고, 덕분에 굉장히 긴 신혼생활을 남편하고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결혼을 해서 아기 낳고 산다고 그래도 어떻게 모여가지고 30대 넘은 사람들 모이면은 전부 그 아들 얘기, 딸 얘기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본인들 인생은 없고,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도 아니에요. 자,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마음의 불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생각을 하자. 조금 가라앉히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라앉혀? 야, 신해철, 넌 내 마음 좆도 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저는 좆도 몰라요. 인정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저한테 상담